지금부터 이응노의 집 한국미술이론학회 공동주관 미술과 개인을 기리는 방법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학술 심포지엄의 일부 사회를 맡은 이응노의 집 황채는 학예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며 이응노의 집과 한국미술이론학회의 공동주관으로 미술과 개인을 기리는 방법을 주제로 이응노 학술연구 및 기념관 발전 방안에 대한 신선한 제언을 청하기 위해 오늘 학술 심포지엄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와 질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원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응노의 집 운영에 지침이 될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고 홍성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여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 가능하십니다. 보내주신 댓글을 모아 종합토론 시간에 질문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김학량 명예관장님과 조은정 학회사님께서 양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학량 이응노의 집 명예관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안녕하세요. 2011년에 개관해서 이제 올해로 열도를 맞았습니다. 대개 10주년 기념행사 중요한 일인데요. 뭐 기념 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되짚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미술이론학회에 이제 그 근현대 미술가를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같이 궁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흔쾌하게 학회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모집해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여러 선생님들의 원고를 듣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 저희로서는 이제 지난 10년을 어떻게 일해왔는지 되짚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응노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기념사업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새삼스럽게 좀 궁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뭐 김환기니 박수근이니 장옥진이니 이 근현대 대표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을 기리는 미술관이 그 뭐 서울, 양주, 또 양구, 여기 홍성 등등 이제 몇 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으로서 잘 뭐 지자체와 또 유족, 소장가 이런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볼 때마다 늘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가 왜 이분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늘 우리가 좀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좀 의심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근현대 미술가가 우리에게 뭔가 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한다면 왜 그런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찬찬히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초겨울에 혹한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조문정 한국미술인문학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미술이론학회 회장 조은정입니다. 김학년 관장님께서 혹한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학회를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에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학술 심포지움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응로이 집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시고 홍성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학회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그러니까 창립한 이후로 이론과 현장을 접목하자라고 하는 게 학회의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재 요구되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특히 그러니까 학회에서 미술사, 조형예술학, 미학, 미술 비평, 기획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적용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와서 지역화, 자생성, 지속 가능성, 현장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맡아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종합토론까지 모두들 지켜봐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 지금 미술 현장에서 각 지역들마다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눠보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발제문을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제목, 이응로의 집 10년. 여기서 이응로를 기념한다는 일. 2011년 개관 이후에 이응로의 집은 올해 개관 열흘 막기까지 그동안 이응로의 예술을 조명하는 미술사적 전시를 비롯해 이응로와 동시대 미술의 접점을 찾는 기획전, 마을의 삶과 역사를 살피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초등동 학생 및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자료실과 창작 스튜디오 등을 운영해 왔고 과미술상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응로의 집은 공동군 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환에 힘입어 공공미술관다운 기틀과 기초 체력을 다져본 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견디며 이만큼 물러왔으면 그래 훌륭하다, 자축할 만하지만 실은 성과 못지않게 이것저것 궁리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도 많으니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올 초에 문체부로부터 공공미술관 인증도 받았으니 명실상부한 미술관이라고 자부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근래에 몇 가지 심각한 난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공유제라는 위상과 가치를 담당한다는 게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요컨대 행정편제상 공동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산하의 문화시설팀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고 그 탓에 학예 영역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펼칠 환경이 제도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한계로 제약 조건입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기념전이나 심포지움을 몇 차례 열었지만 이응로의 업적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위대한가를 또다시 떠들썩하게 주장하는 일은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10주년 이전표에 한동안 가만히 서서 여태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러 온 걸까 찬찬히 되짚으며 곱씹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무엇을 왜 어떻게 하려고 길을 떠난 걸까? 어렵사리 이런저런 성과는 거두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치러오는 동안에 느끼거나 찾아낸 소점이나 결점, 아쉬운 점, 못마땅한 점, 잘못한 일, 누가 뭐래도 꼭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 그런 점은 묻어두고 그저 원대한 목표를 또 설정해서 다시 길을 재촉한다면 보나마나 체질은 점점 더 허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올해는 무산되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밟으면서 요모조모 짚어보고 따지는 일과 함께 저는 이응노의 집이 지금부터 다시 걸어갈 길을 생각하노라면 다음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는 힘들겠지만 멀리 보아 이응노의 집 정체성과 위상을 지역 실정과 문맥에 부응하도록 조율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면 제도적 완성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미술관 체제를 끝끝내 고수할 것 없이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는 사랑방 같은 곳을 선정하게 되고 또 그러자면 미술을 근대적 전문 제도에 가둬두지 못하게 자생성 짙은 지역 문화를 일구어갈 수 있는 기틀을 짜는 일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 이응노 제식이 아니라 이응노를 만나는 집으로 무덤 신전 말고 사랑방으로 가꾸기. 이 집은 한국 근현대 미술가인 이응노의 삶을 기리고 그의 작품을 보여주는 미술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 바탕에 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거장예술과 이응노로 신격화하지 말고 구체적인 맥락을 자꾸 짚어줘야 합니다. 한국, 근대, 현대, 미술, 미술가, 한국과 이응노, 한국과 나, 이응노와 나, 근대와 이응노, 근대와 나, 근대와 이응노와 나, 현대와 이응노, 현대와 나, 현대와 이응노와 나, 미술과 이응노, 미술과 나, 미술과 이응노와 나, 미술가 가운데 이응노, 미술가와 나. 이런 식으로.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은 그 훌륭하다는 이응노 작품과 거기 깃들었다는 예술적 가치, 그런 것이 있다고 치고 구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응노는 박물관 진열장에 곱게 모셔놓은 박제품이나 미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집에 오면 사람들이 이응노를 만나야 할 텐데 여기도 그렇고 장욱진 집에 가봐도 박수근 집에 가봐도 김한기 집에 가봐도 미라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이미지밖에는 보기 힘듭니다. 조정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을 이응노라면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숨소리와 숨결과 체온과 표정과 거칠거칠한 피부와 시큼하게 되어 있는 채취, 그들의 마음과 태도, 세상을 보고 있는 눈과 마음, 그런 것을 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왜 미술관에서는 그런 걸 경험하기가 어려울까요? 더군다나 여기는 홍성, 문제가 복잡합니다. 점점 더 도농복합지역의 면모가 짙어져 가고 있지만 홍성은 농축산업이나 어업인구가 다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이응노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왜 보여줘야 할까요? 대전이나 속초나 부산이나 통영이 아니라 이 땅, 홍성에 깃들어 제각각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응노는 대체 어떤 점에서 기억하거나 기념할 만한 걸까요? 근대니 현대니 하는 역사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응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그 질감을 느껴가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응노의 지리하기에 따라서는 홍성에서 이응노는 양구에서 박수근, 양주에서 장욱진도 마찬가지로 까닭도 내륙도 뭔지도 모를 위대한 예술가 또는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상황과 조건을 돌파하며 자기 삶의 질감을 실하게 새겨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미술은 남의 일이 아니야. 이응노는 남이 아니야. 미술의 고향은 도시입니다.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홍성에서 미술은 당연히 이물입니다. 고향 생각도에 자리는 잡았지만 이응노는 왠지 결연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면 이응노 만나러 와서 어색해하는 기색이 뚜렷합니다. 이응노는 그저 위대하다는 예술가일 뿐입니다. 이응노의 삶이나 그가 일구었다는 예술이나 사실은 내 생애나 내 감각과는 엉뚱한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김한길이 고향 안저하도에서는 사정이 어떨까요? 도시에서 중한 것을 농촌이나 섬에 그저 갖다 놓고 이건 위대한 것이야. 그러니 여긴 위대한 고향이야. 그런다고 도시 미술이 여기서 편히 숨쉬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삶의 기틀이 다르므로 도시의 미술과 농촌의 미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농촌 근대화 50년 세월에 도시를 돌아가게 하는 삶의 체계가 농어촌을 함부로 휘저어온 탓에 농어촌 문화라 할 것이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지역마다 지닌 문화적 개성은 점점 옅어지고
서울, 의정부, 속초, 양구, 청양, 울릉도, 산청의 아이들이 보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책은 다 똑같습니다. 도시 바깥 아이들은 자기 지역의 언어, 노래, 미술, 과학, 산업, 지리, 생태에 관해 못 배웁니다. 지역 소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은 점점 더 서울과 대도시의 식민지 같은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술이라고 다를까요? 사실은 초등등 미술 교육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이 모든 문제를 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짓고 만드는 일이 허방되고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일상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즐겁거나 기쁘거나 서글프거나 서글프거나 황홀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일이어서 솜씨 따질 것 없이 누구든 마음껏 덤빌 수 있는 일임을 아이들이 경험해 왔다면 이응로가 그렇게 남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이응로가 유럽에서 추구했던 그 희한한 미술도 그렇게 남의 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의 매캐한 초미세먼지 속에서 하든 쨍쨍한 농촌 하늘 아래서 하든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재료 삼아 무슨 내용을 심어가며 하는 것이든 미술은 삶의 질감을 도드라지게 하는 일이겠습니다. 미술이 삶의 질감을 도드라진다고 한다고 했을 때 미술은 그것이 발디고선 시공간의 성격과 문화적 취향, 삶의 이념과 상응해야 합니다. 미술이 삶의 질감을 도도하게 만져질 듯이 드러낸다고 했을 때 미술은 자신이 발붙이고 선 장소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희노애락, 애호욕과 공명해야 합니다. 결국 어딘가의 미술은 거기 것이어야 합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로 그칠 수도 있지만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문체부가 먼저 나서면 어떨까요? 지자체마다 수백 억씩 들여서 시립, 구립, 도립, 국립 미술관을 궁궐처럼 뻐그럽게 만들어 놓고 어디든 그저 표준화된 도시미술을 부려놓고 허세나 부리지 그 지역사회의 실정과 삶, 역사, 전통, 분위기 등과는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행정부문이 학예부문을 지배하는 구조로 시스템이 짜여있어 전문가 항목이나 비전을 실현하기도 몹시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영유권 운운하며 생생내기 바쁜 문화정책을 뜯어고쳐서 문화예술 분야에도 풀뿌리 문화인문주의를 펴야 합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걸어갈 만한 곳에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 도서관, 마을 미술관, 마을 문화센터, 마을 박물관, 마을 역사관 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미술, 음악, 역사 같은 것 대신에 마을과 지역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수두룩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3. 미술관 말고 사랑방이나 문화센터. 예술 구경하기보다 어울려 이야기하기. 꿈꾸듯이 드린 말씀이지만 자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응로의 예술이라는 것도 고향 둥지고 대초로 쏟아지며 도시물을 잔뜩 먹고 대성해서 금의 환영한 유명인사의 한유한 짓으로나 비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 미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 아니면 삶의 기교일 뿐입니다. 생각의 품을 넓혀서 지역문화라는 차원에서 미술도 다른 활동과 어울려가며 하는 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21세기 들어 방방곡곡에서 동네 책방이나 마을 서점, 마을 도서관이 자리 잡고서 책 읽기, 글쓰기 워크숍, 주제 세미나, 초청 강연, 기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꾸려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역산업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생활협동조합이며 예술문화센터 같은 데를 통해 취미생활, 부업, 악기교습, 합창 등 여러 활동을 펼친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각계의 제도권 역사학에서 소홀해하는 지역사를 산업, 생태, 인물, 문화 등 다른 면에서 발굴, 재조정하는 개인이나 모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마을, 동네, 지역 기반 활동은 나 한 사람 차원에서는 마음을 뿌듯하게 해서 좀 더 신나고 씩씩하게 사는 힘이 되고 나와 이웃, 동네, 지역 사이를 이어 새로운 관계를 엮어내는 단위도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모여 한 지역의 문화 자생성을 튼튼하게 만들겠지요. 이응로의 집을 당장 사랑방이나 문화센터처럼 변신시키자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의 뿌리와 줄기가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면 한국 근현대 미술이라는 복잡다단한 맥락과 씨름하며 부지런히 동과 서, 오와 금을 드나들며 자기 길을 터간 이응로의 삶과 그의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여기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여기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이응로를 기념한다는 이유는 이걸 이렇게 안 보여드리고
혼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응노를 기념한다는 일은 이와 같이 나를 기념하는 일 뒤에나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자신을 성찰하는 뜻과 기운과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삶을 심칙하게 펼쳐가고 있다면 이응노는 그런 사람 눈과 마음에 띄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다면 그윽하게 대화도 이어갈 수 있겠지요. 이응노가 여기서 살고 있을까요? 이응노가 나가면 동떨어진 별난 것이라면 그는 여기에서 미라로서 영원히 잠이나 자는 존재일 것입니다. 저는 이응노를 만남으로써 이응노를 알기보다 이응노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자신을 뭔가 색다르게 경험하고 발견하는 데에 이응노가 어떤 실마리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어, 10년이 됐는데 제가 이곳에서 10년을 다 못 채우고 8년 6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자신과 약속했던 10년을 다 채우고 이 자리를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부터 나고요. 그때나 또 지금이나 어찌 보면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도 있었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그때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또 극복할 수 있었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되니 참 다행이고 또 아름답고 미래가 또 잘 그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미술인문학회 조원정 교수님 그리고 김학량 교수님 또 그 사이에 학예사들이 3명이나 돼서 함께 준비하신 학예사분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 다 소중한 자리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어쩌면 그 회고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 2011년 제가 1월 달에 왔어요. 고만 선생님 생신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건축이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사실 좀 더 자세히 조용히 들여다보니 아주 황량하고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될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밑에 사진은 막 건축 준공이 된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오늘의 이 풍경은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본 풍경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월산에 올라가 보고 저쪽 앞산 용봉산에 올라가고 와서 이쪽을 계속 바라다 보면 저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이 미술을 하고 고향은 누구이며 이응노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이곳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00m 요 직선거리에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그때까지도 소각조가 있어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어요. 뽀얀 연기가
제가 새벽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주변을 탐색하면서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예전에 시골 마을에 아궁이에서 불 때던 연기가 아니라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또 멀리 산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채석하는 광경들을 보고 또 이곳은 아무도 안 사는 적막한 폐허의 어떤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이 모던한 미술관이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 질문이 저희 많은 그 교육 인생의 성찰을 또 하는 계기도 됐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이영로 선생님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으나 좀 제가 쓴 그 원고에서 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PPT를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재미있게 그림을 좀 많이 섞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이영로 생각, 이 마을 모든 것이 다 이영로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했고요. 미술관은 무엇인가 또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 것이고 또 기념의 주객은 누구이고 어떻게 기념하고 시간과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또 이영로와 함께 여기에서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제가 8년 6개월 동안 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나서 보니까 그렇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는 눈꽃을 새가 좀 없었죠. 결국에 질문의 핵심은 이영로를 영원히 기념하는 행위는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그 자각으로부터였고요. 역시나 김학년 선생님과 동감하는 이영로를 박제화하고 미라화하는 그런 기념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로를 먹고 이영로의 대기를 하는 것, 이영로를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질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 시스템하고 또 이것이 질문하는 대상, 그것을 마을이라고 공간적 범위를 두었다면 이영로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 기본 연구 영역이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중장기 운영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또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실천적인 전략을 그리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좀 그런 세부 운영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 연구 영역이 충분하게 쌓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개인기로 좀 고민을 하면서 사태를 좀 파악하고 이랬는데요. 당시에 이영로집은 여기 말고도 선양기관으로서는 대전, 예산, 프랑스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것은 이 상설기념관이라고 하는 정태적 공간을 우리나라 전반적인 우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의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저는 판단하고 그 상설화하는 기념의 방식을 어떻게 동사로 만드느냐, 그래서 활활 생생하는 계획이 활성화된 미술관을 현저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방향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좀 짜봤었습니다. 이영로 생각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그 부분의 개념과 왼쪽 부분의 어떤 운영 방향 전략 개념이 크게 나누고 또 위아래 상하 부분으로 나누는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공립학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실기 이론예술인문학 쪽에서는 교육성이 이제 발현이 되고요. 또 창작 분야는 실기와 레지던시 창작 스튜디오 이런 인프라가 합쳐서 창작 생태계를 형성한다든지 하고요. 전시 관영 또 생활, 특히나 이 생활이라는 단어는 좀 여러 가지 다의적인 개념인데요. 그것이 이제 향후에 마을로 예술이 나가는 분야에서 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확장해서 보면 오른쪽 축으로 보시면은 지역과 마을이라는 그 방향성과 개념이 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상단과 하단으로 보면 국제와 국내의 방향성과 개념이 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주하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프로그램을 또 만드느냐, 그 기초를 이제 만들 때 제가 사용한 그 개념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공간들, 아주 필요한 공간들이 있고요. 위에 생성해야 될 공간도 있고, 완비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적합한 정도의 타당성에 의한 이 공간들이 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생가라는 복원이 아니라 저건 그 이미테이션이죠. 유사, 흉내내는 건물이죠. 고압의 패치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죠. 터가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가 있었고, 이 공간 기념관은 4개의 전시실이 있었고, 이 공간들을 최대한 어떻게 동적 기획 미술관으로 프로그래밍 하느냐, 이것을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고,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홍성의 그 역사 유산들을 보면 기념관이 상당했거든요. 예산까지 하면 독립 지사들이 많았고 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념관들을 박제화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것을 이용로 생각기념관을 기회로 해서 잘 성공시켜서 그러한 다른 기념관까지도 좀 새로운 현지화에 대한 영향을 좀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여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원대한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과 10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그 선양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기념관에서 제도적 미술관으로서 갖춰야 될 기능 역할 중에 어떤 정체성과 또 거기에 구현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미술관이 되게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이죠. 수집, 전시, 교육, 기타 콘텐츠 개발하고 또 학술 연구, 또 마케팅, 홍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수행하게 되죠. 다른 기관들이 사실은 대전 이용로 미술관 같은 경우 2007년에 개관해서 상당한 그 지원을 받고 명실상부한 의상을 갖는 미술관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덕 선미술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산군이 수덕사와 고암 선미술관인가 해서 출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도적인 미술관 기념관 역할은 못하고 수덕사회가 그 성보박물관의 담당 스님이 어떤 자의적으로 활용하면서 지금은 제도 미술관 의상은 못 갖추고 있으나 아무튼 그곳은 상당한 그 집계 효과가 있었던 정도입니다. 한 해 최대 30만 내외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고암을 좀 대중적으로 선양시키는 기관으로서 홍보 마케팅의 전출이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국제적으로 파리 그 강변에 있는 고암 서관 같은 경우는 국제화의 전략기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상당한 어떤 연계성을 좀 개발을 하면
고학영무 선생님이 정말 웃으시겠다. 예,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한 2번 정도 고학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 웃지를 않으셨어요. 아직 3번째 꿈을 못 꿨는데 앞으로의 10년 사이에 아마도 웃는 모습으로 고학 선생님이 좀 나타나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제도적인 미술관들의 틀거리이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질문이 아까 초반에 있었던 게 아니고 더 확장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니셜 사진 한 장 보여줬을 때 이 기념관에서 이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섬 같은, 여기도 섬이고 제가 바라보는 미술을 모르는 또 관심이 없는 그 모든 곳이 다 섬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 폐가가 리모델링을 잘하면 또 하나의 고함의 집이고 레지던스를 할 수 있고 또 저 마을회관 창고 막 그 똥을 좀 쌓여있고 치우지도 않고 막 한 그곳은 그 마을 박물관이나 또는 공방, 도서관, 도자기 공방 뭐 이런 거로 만들면 생활과 좀 연관이 되고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좀 그렸었어요. 옆에 경봉산, 월산 사이에 이 홍천 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의 예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린다면 쓰레기 장소는 쓰레기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현대미술관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 아주 생태적인 상당한 그 장점이 생길 것인데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회관도 저 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 될 텐데 흠집들 목공사가 하나 오고 도자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오고 문화활동가가 오고 누가 또 오고 이러다 보면 예술마을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혼자 상상을 매일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왜냐면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고 이곳에 이용노 선생님이 이 처음부터를 묻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술이 이용노 집에 갇혀 있어서만은 안 되고 이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속에서 이제 주관적 상상을 많이 했었죠. 그 상상을 우연한 기회에 이런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걸 처음부터 행정체계를 잘 알고 문화정책을 알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편협한 그 경험과 사고를 갖고 주관적으로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활용해서 과학선양 사업을 극대화하는 쪽에까지는 기술이 그렇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문체부에서 이제 공모를 하는 걸 알고 분기와 또 국비 5대5 매칭을 이용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했고요. 아까 그림에서 생각했던 것을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매우 그 전문가의 손들을 거쳐서 객관적인 논리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것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청사진 개념도 가여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면서 이제 앞에 계신 이서 선생님과 인연이 또 맺어졌고요. 결국에 이 상상도가 실제 현실이 지금 10년이 안 된 마당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석 선생님도 이 마을의 주민이 됐고요. 집을 다 지셨고 또 은행 퇴직한 그 젊은 그 영태자가 헌집을 사서 다시 부시고 자기 목공소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네 청년들이 이곳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어떤 삶과 예술을 병행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지역의 작가들이 별의별 공방이라고 해서 서너 명 작가들이 거주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이후에 그 작가들과 제가 또 조직해서 한 6명 정도가 예술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 2, 3년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 쓰면서 그것이 또 현실화돼서 지금 올해 안에 한 4분이 먼저 작업실을 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 그 컨설팅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느냐, 기다리고 있었던 참에 문화마을사업이라고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뭔가 여기서 갈급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신청서를 만들고, 근데 이 조직이 그 문체부 상대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업소에 그 조직 편제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체부에 직접 할 수가 없고 문화예술과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청서를 그쪽에서 좀 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행정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됐습니다. 설득을 해서 제가 다 할 테니 이 신청서를 좀 써달라. 그쪽에 주무관 이런 걸 해서 이제 접수를 시키고 덜컥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 3개년간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에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농촌마을에 막 종합개발 계획이다 해서 막 몇십억씩 해서 막 하드웨어로 나중에 다시 또 유휴시설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가 구상했던 것을 그 주민 영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또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집단 단체를 공모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한테 또 그 미술적인 예술적 힘을 또 말병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너무 낯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직화하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마을 반상회 같은 데 들어가서 예술마을이라는 허무맹랑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 예술 전도사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선교사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그냥 하트 치고 계시고 TV 보고 계신데 앞에서 막 모니터 놓고서 여기 이러면 좋아요, 저러면 좋아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막.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핵심적으로 본 게 이 거버넌스 조직 체계를 조직화시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신문 그리고 도서관, 이 3가지 장치가 저한테는 아주 큰 관건이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도 지역으로. 이 문화마을 사업을 14년부터 체제 마련하고 15년에 시작하고 해서 3개년간 계속하고 해서 이런 유휴시설들을 쓸모있게 만들고 관에서 비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은 어떤 매너리 없어요.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8년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해야 아마 완벽할 것 같고요. 이때 이후에 이제 그 문화마을 사업이 끝나고, 이것은 주민, 한마디로 뭐 주민 역량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끝나고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들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또 농식품부에 시군 창의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이장님하고, 저희 이용래 집 식구들하고 가서 평가 심사 발표하면서 또 따내서, 그걸 또 3개년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일이 되고요. 그 마을과 함께 하지만 또 이 동시에 또 제도적으로 이 홍성군에서는 축사 인근에 축사 환경을 창작 스튜디오로 개조를 했고요. 또 그 한옥을 옮겨가서 또 레저시 공간을 활용했고요. 또 명의대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명예과장도 하시고 운영위원장이신 이태 교수님이 전년퇴직할 때 그 책들을 이 예술마을의 어떤 소중한 자료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증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이제 이런 자료실까지 설치를 하게 됐죠. 참고 사진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인프라로, 그러니까 시설 인프라로 보면 기념관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이것에서 생산되는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현대미술관 또는 현대미술 전시장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후에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많은 학술적인 걸 기초 작업을 좀 하면서도 목적했던 건 사실 이용노에 대한 다양한 도서 자료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거나 기타 어떤 꽁트가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콘텐츠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데, 이 대중적인 이용노를 알리는 그러한 것의 기초가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발간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 상패예요. 고항 선생님의 작품 하나를 이미테이션해서 한 건데, 이것도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고정된 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그 문양이 달라진 건데, 도자기로 굽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라는 고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감춰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 사진인데요. 생가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그 대안학교 또는 있는데, 이 풍동의 풀무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마을 회관에 여름에 캠프가 돼서 와서 머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연습하고 풍모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한 차례 신명나게 펼치고 가는데, 상징적으로 한번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